안녕하세요. 아마도 가죽공방입니다. 오늘은 배색 카드 지갑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일단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을 모두 꺼내 보았는데요. 우선 가죽의 경우 내가 신청한 컬러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가죽 넓은 판 2개, 앞에 오는 포켓 배색이 들어간 거 2개,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들어갈 반절짜리 조각 2개가 들어있습니다. 제작 전에 꼭 모두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포와 천, 헤라, 볼무 2개, 실과 바늘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과 B라고 적혀있는 본드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B라고 적혀있는 본드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 쪽가위와 라이터를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배워볼 작업은 토코놀을 이용한 단면 마감 작업인데요. 카드 지갑의 단면 마감 작업은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카드 지갑의 윗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다 지금 해놓고 나서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바느질을 모두 다 한 뒤에 테두리 부분을 또 한번 해줄 겁니다. 지금은 우선 윗면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죽 조각을 확인하셨을 때 바느질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윗면은 직선이고 아래쪽은 곡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을 확인하실 때는 바느질 구멍이 없는 윗면 2개, 이 카드 슬롯이 들어가는 윗면 2개, 제일 하단에 들어가는 앞포켓 2개 다 윗면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토코놀은 오일 계열의 마감재로 베지터블 가죽에 주로 이용이 되는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감 작업을 왜 하냐면 소가죽 잘린 단면 결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어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쓰다 보면 이 사이로 물 같은 게 스며들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다 오일 계열 마감재로 코팅을 해서 내구성을 높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같이 B라고 적혀있는 본드도 같이 동봉해드리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자, 동봉해드린 헤라에 토코놀을 조금 묻혀주시고요. 소량씩 가죽 단면에 펴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발라서 앞뒤로 막 넘쳐나면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라서 이렇게 펴 발라주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손 윗방향으로 쓸어서 빨리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가볍게 펴서 문질러 주시고 어느 정도 조금 미끌미끌하게 흡수가 됐으면 같이 들인 천으로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는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 굴리는 듯한 느낌으로 마감을 해주면 조금 더 단면이 동그랗게 예쁘게 마감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금 문지르고 나서 가죽 결을 한번 만져보시면 뽀독뽀독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가죽 결 보시면 조금 더 색깔이 진해지면서 마감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량 묻혀서 옆으로 점점 이동해서 전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토코놀은 너무 많이 흡수가 돼도 마감이 잘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마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구역을 나눠서 마감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윗부분은 겹이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붙는 포켓 부분도 윗면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바로 닦아주시고, 작은 조각도 윗면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2개 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 윗면 단면 마감했고요. 나머지 한 세트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단면 마감 작업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조각을 한번 먼저 꼬매 볼 건데요. 이렇게 큰 판과 이렇게 생긴 배색 조각 가죽을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구멍과 여기에 있는 구멍을 2개를 맞춰서 꼬매줄 예정이에요. 준비해드린 실과 바늘 2개,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실을 실패해서 모두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넉넉하게 들였기 때문에 적당량을 잘라서 이 부분을 꼬매줘야 하는데요. 지금 바느질 구멍이 나 있는 부분 길이를 이렇게 실로 측정을 해주세요. 저는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단면 자체의 길이를 한번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꼭 정확하진 않아도 되지만 짧은 것보다는 오히려 남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 길이의 4배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번 손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가서 2번, 또 이쪽으로 손 이동해서 3번, 4번. 자, 이게 4배만큼의 길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여유를 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바늘 2개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다가 바늘을 끼워주면 됩니다. 바늘을 윗방향으로 올려서 바늘 위로 손가락 2마디 정도 실을 조금 더 길게 꺼내주세요. 이쪽이 실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쪽이 뾰족한 부분입니다. 자, 손가락 2마디 정도 실을 꺼냈으면 이 실이 맞닿아 있는 부분, 이곳을 손으로 꼬집듯이 실을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수직으로 꽂아줍니다. 실을 관통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으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꽂아줍니다. 넣기 쉽게 이 실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는데요. 이때 그냥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손에 가둬놓고 수직으로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이때 꼭 실 중앙에 바늘이 뚫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 했으면 또 반대 방향 위로 S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이 실과 뭐 이렇게 가깝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멀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잡기 편한 쪽을 잡으시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실을 S자로 꼬으면서 3번 정도 관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래쪽부터 쭉 당겨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당겨서 펴줍니다. 이러면 손에 걸리는 거 없이 실에서 바늘이 고정이 됐어요. 저희가 매듭을 묶지 않는 이유는 가죽에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매듭을 묶으면 구멍에 자꾸 걸려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자, 실 끝쪽에다 이렇게 바늘을 고정하셨으면 반대쪽 끝쪽에도 같은 실에 반대쪽 끝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늘을 끼워줍니다. 넣은 다음에 위로 향하게 빼서 실을 2마디 정도로 빼주신 다음에 바늘이 여기 끝에 있는 부분 잡아서 반통 한 번, 2번 조금씩 내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3번 S자를 그려주세요. 아래쪽 내리다 보면 딱 걸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서부터 펴주기. 자,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양쪽을 고정해 주셨다면 한번 꼬매 볼 건데요. 바늘 하나를 잡고 우선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첫 번째 구멍부터 넣을 거예요. 자, 오른쪽 첫 번째 구멍에 넣어주시고 지금은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서 또 여기 첫 번째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자, 이 앞판에 첫 번째 구멍, 뒷판에 첫 번째 구멍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신 뒤에 쭉 당겨서 중앙을 맞춰줍니다. 이 중앙을 맞추지 않으면 하다가 한쪽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당겨서 중앙을 맞춰주시고 저희 항상 앞에 있는 바늘 이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끔씩 앞에 있는 바늘로 뭐 이렇게 감아서 뒤에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실이 이렇게 감겨서 잘못될 수 있으니 꼭 앞에 있는 바늘은 앞에서 바로 아랫단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2번째 구멍에 넣어주시고 사이 틈을 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2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이때 너무 막 많이 당겨서 센터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금 유의하면서 넣어주세요. 넣고 쭉 당겨줍니다. 그럼 앞에 한 땀 생겼죠? 자, 그러면 이게 방금 나온 실이고요. 이거 뒤에 보시면 구멍이 약간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원래 위에 있던 이 바늘이 이 실을 아래로 내리고 이 사선의 위쪽 공간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까지 딱 뚫어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한 땀을 해주셨으면 반드시 한 땀을 하고 나서는 양쪽 손을 이렇게 감아서 지그시 꽉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래 3번째 구멍에 넣어주시고 뒤에도 3번째 구멍 똑같이 뚫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서 한 땀 만들어 주시고 뒤돌아서 이 실을 이렇게 아래로 당겨서 사선의 윗부분을 비워놓고 이렇게 위쪽으로 넣어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느질이 조금 예쁘지 않아도 앞에 포켓이 이렇게 완전히 가려줄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따가 큰 테두리 하기 전에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죽 조각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아주면서 하셔야 앞에서 넣어도 점점 고정이 되면서 뒤에까지 잘 들어가요. 이렇게 바느질 하다가 이렇게 실이 풀렸을 경우에는 다시 끝에서부터 넣어주시고 똑같이 매듭을 다시 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남김없이 모두 다 바느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모두 다 해주셨으면 마무리 해줄 건데요. 마무리는 이 마지막 땀을 두 땀을 겹쳐서 풀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실이 마지막에서 한 칸 윗방향으로 올라가서 쭉 당겨서 앞부분을 두 땀 만들어 주시고요. 뒤돌아 봤을 때 나온 실은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 제일 끝에 있던 이 바늘도 이렇게 한 칸 앞으로 와서 앞뒤로 서로 바꿔서 두 땀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를 건데 앞에서 자르기보다는 뒤에서 마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나온 애만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한 번 더 나가줍니다. 그럼 앞쪽은 총 3번 땀이 생기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바늘 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이렇게 바늘 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실을 당기면서 가위로 짧게 바짝 잘라줍니다. 한 1mm, 2mm 정도 남기고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뒤에 실이 풀리지 않도록 준비해주신 라이터로 가볍게 지져서 마감을 해주는데요.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가죽이 그을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초 정도로 짧게 나눠서 태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았으면 이렇게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앞에도 가볍게 한 번만 지져줄게요. 자, 포켓 바느질 모두 다 끝마치셨다면 저희 다음으로는 본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물은 B라고 적혀있는 본드와 헤라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본드 칠할 위치는 이 배색이 들어간 한 판과 앞에 들어가는 작은 조각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작은 조각의 경우에는 앞면에 본드칠 하는 것이 아닌 뒷면에 디귿자로 이 바느질 구멍이 나 있는 디귿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디귿자로 해주면 카드 넣는 부분이 본드로 막히겠죠. 자, 이 곡선 부분 시작하는 부분으로 디귿자 안쪽에 발라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켓이 이렇게 바로 밑에 나란하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 큰 판에 이 배색 아랫부분 이렇게 모두 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본드칠을 할 때는 얇고 좁은 폭으로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이 사선 모양 바느질 구멍을 본드로 다 막아버리면 본드 구멍이 본드에 막혀서 바느질 할 때 굉장히 뻑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멍을 피해서 한 2mm 정도 폭으로 매우 얇게 발라줄 예정입니다. 우선 헤라에 본드를 소량만 묻혀주시고요. 본드의 양이 너무 많으면 양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양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량만 묻혀주신 뒤에 이런 식으로 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 있는 거는 굉장히 얇게 발린 편이고 제가 예시로 조금 두껍게 발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게 얹게 되면 저희 앞에 있는 조각이 붙으면서 누르는 과정에서 옆으로 본드가 튀어나와서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헤라를 한 번 더 이렇게 펴주시거나 잘 안 펴질 경우에는 물티슈에 헤라를 깨끗하게 닦아주신 뒤에 깨끗한 헤라로 긁어내시면 조금 더 얇고 깔끔하게 본드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에 닿지 않도록 얇게 디귿자로 발라주세요. 자, 가끔씩 이렇게 얇게 바르는데 잘 붙나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한쪽 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붙는 면 두 면에다 모두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용도의 본드칠이고요. 최종적인 고정은 바느질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색 아래 부분까지 모두 다 디귿자로 바르셨다면 이 배색 날개 부분도 본드칠을 해서 고정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3칸 남기고 3칸 정도가 겹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양쪽 모두 본드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절대로 이 윗부분으로 본드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면서 위에 약간 여유 공간 남기고 발라주세요. 자, 위에 색깔 넘어가지 않도록 보면서 여기 겹쳐지는 부분에 본드칠을 발라주시고요. 이 날개 안쪽 부분에도 한 2mm 정도, 저희 계속 발랐던 정도만 얇게 이렇게 발라놔 주시면 됩니다. 양쪽 모두 본드칠 해주세요. 자, 이 앞에 오는 포켓은 바느질 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께는 저희 처음에 발랐던 여기 바느질 구멍 전 한 2mm 정도 폭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얗게 일어나서 두껍게 발리지 않도록 얇게 얇은 폭으로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한 세트 본드칠 모두 다 마쳤고요. 반대쪽 세트도 동일하게 본드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드칠 다 마치셨다면 일단 이따가 또 사용해야 되니까 이 본드 가볍게 닦아내 주시고 뚜껑은 잠시 이렇게 덮어 놓을게요. 자, 본드가 완전 건조되면 이렇게 투명해지고 손에 묻어나지 않는데요.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드는 굉장히 잘 붙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부터 붙일 건데 그냥 갖다 대면 나머지 면이 혼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 밑에 이렇게 가죽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공간을 만드신 뒤에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구석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모서리를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눈과 손으로 보면서 모서리 최대한 단차 없도록 맞춰주세요. 자,
자, 이렇게 맞춰주셨다면 손으로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짧은 면부터 천천히 또 단차 없도록 붙여주시고 이 날개도 바로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바로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단차 없이 붙여주세요. 이때 가죽을 너무 손으로 당기거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꾸글꾸글하게 붙이게 되면 붙였을 때 단면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살포시 얹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붙여주세요. 모두 다 붙이셨으면 손으로 한 번 더 만져서 완전히 밀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한 세트 접착이 끝났고요. 나머지 한 세트도 동일하게 부착하신 뒤에 뒷면 본드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세트를 모두 다 붙여주셨다면 뒷면을 또 마저 본드칠 해줄 건데요. 뒤집어서 뒷면 두 개 다 디귿자로 곡선 있는 부분, 윗면 일자인 부분은 본드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디귿자로 곡선 있는 부분 디귿자로 본드칠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동일하게 똑같이 본드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본드칠을 마치셨다면 마찬가지로 헤라는 깨끗하게 닦아서 두시고 본드도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얀 거 없이 모두 다 건조를 마쳤다면 동일하게 모서리부터 천천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모서리부터 붙여줄 거고요. 손 아래에 넣어서 나머지 면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최대한 단차 없도록. 사람이 붙이는 거라 단차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저희 바느질 다 끝내고 나서 동봉해드린 사포로 가볍게 한번 갈아줄 거긴 한데 너무 많이 틀어지면 바느질 구멍도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예쁘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모두 다 접착을 마치셨다면 저희 바느질 작업 한번 해볼 건데요. 동봉해드린 실과 바늘 2개 그리고 골무, 가위와 라이터는 개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실을 저희가 바느질할 길이에 맞게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잡고 끝에서부터 디귿자로 총 길이를 우선 재줍니다. 이렇게 재고 손을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를 딱 잡고 2번 이렇게 이동해서 3번 자, 이 총 길이에 4배의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접어서 2배, 3배, 4배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길이에 맞게 실을 잘라주셨다면 실의 양끝에 바늘 2개가 고정될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2개를 고정을 다 마치셨다면 저희 이제 바느질 한번 해볼 건데요. 가죽이 겹이 많아서 매우 뻑뻑할 수 있어요. 동봉해드린 골무를 엄지와 검지에 끼워주시면 더욱더 수월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니셜이 있으시다면 이니셜 있는 데를 앞면이라고 설정하고 가죽 결이 앞뒤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곳을 앞면이라고 설정하고 그 앞면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구멍부터 한번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 하나를 제일 첫 번째 구멍에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 바늘을 잡고 같이 빼서 쭉 당겨서 중앙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실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으시고 여기 벌어지는 부분 튼튼하라고 위로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앞에 있는 바늘 이렇게 위로 감아서 뒤에서 첫 번째 있는 구멍에 똑같이 넣어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맞춰놨던 중앙이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고리가 좀 작아지면 손으로 고리를 잡으면서 예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천천히 조여주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고리가 하나 생겼으면 앞뒤로 실을 잡고 꽉 당겨주시고요. 튼튼하라고 한 번 더 감아줄 건데 아까는 앞에서 감아줬다면 이번에는 뒤에 있는 바늘 잡고 이렇게 감아서 위쪽으로 또 천천히 쭉 당기다가 고리 예쁜 위치로 올 수 있도록 보면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시작해놓고 아래로 쭉 바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바늘이 앞면부터 아래에 있는 땀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바늘 잡으시고요. 자, 첫 번째 구멍, 그 다음 두 번째 구멍. 아래로 한 땀 내려가야 한 땀이 생기겠죠. 저희 이렇게 아래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갈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구멍에 수직으로 가죽 잘 넣어주시고 구멍을 잘 찾아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죽이기 때문에 이 뚫려있는 구멍에 조금만 빗나가도 잘 안 들어가는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잘 안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사선으로 찔러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바늘이 가죽 벽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구멍 정중앙에 잘 보시면서 수직으로 잘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넣은 다음에 쭉 당겨주시고요. 그러면 앞에 한 땀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이게 지금 나온 실이에요. 이 실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이 사선에 위쪽으로 올린 뒤에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왔던 원래 뒤에 있던 실이 있어요. 이게 이 사선의 아래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쭉 당겨주세요. 이 사선을 잘 신경 쓰면서 넣어주셔야 땀이 일정하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똑같이 양쪽 같이 잡고 꽉 당겨주시고요. 똑같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뒤에 있던 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항상 앞에 있는 실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앞에 나온 실 또 아래로 한 땀 내려가줘야 한 땀이 생기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구멍에 넣어서 이 사선에 어디에 넣든 상관없어요. 그냥 중앙에 잘 맞춰서 넣어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돌아서 방금 나온 실 이렇게 위로 사선 위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원래 뒤에 있던
이게 세 번째 구멍 사선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사선의 바깥쪽 아래로 나오는 게 맞아요. 쭉 당겨주시고 양쪽 같이 잡고 꽉.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첫 담은 위에 감은 것 때문에 사선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는데 아래쪽부터는 쭉 진행하시면서 예쁜 사선 모양으로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일정하게 나와야 바느질이 훨씬 예쁘기 때문에 이 사선 위치 넣는 거 꼭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윗부분은 넣기 쉬운데요. 이제 이 여러 겹 겹쳐 있는 부분부터는 바늘 넣는 게 조금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넣으면서 약간 요리조리 구멍을 잘 찾아서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같이 잡고 당기는 것을 좀 타이트하게 꾹 잘 당겨 주셔야 땀이 일어나 있지 않고 적당한 힘으로 일정하게 당겨져서 땀의 크기도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세다 싶을 정도로 지그시 꽉 당겨 주시면 돼요. 쭉 아래 반복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면이 덜 당겨진 상태에서 뒷면에 넣었을 때 바늘이 실을 뚫고 나오면서 빼서 당기면 이상하게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잘 당겨지지도 않고 혼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구멍 안이나 바깥쪽에 바늘이 실을 관통해 나와서 이렇게 걸리는 것인데요. 이거를 빼줄 때는 양쪽 바늘을 자릅니다. 이때 너무 이렇게 짧게 중간에 잘라버리면 바느질 할 때 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묶어져 있는 바늘 최대한 가까운 쪽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양쪽을 모두 잘라주세요. 양쪽을 모두 제거해 주셨으면 바늘로 걸려져 있는 면을 살살 빼서 당겨줍니다. 앞면 당겼는데 안 당겨진다면 뒷면 고리부터 가죽이 너무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걸렸던 부분이 이렇게 손상 없이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 바느질 하기 좋게 이렇게 앞뒤로 한 땀씩 나와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의 처음에 실 고정하던 방법 있죠? 실을 넣어서 고정해주기. 자, 이렇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신 뒤에 마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정해놨던 바늘이 풀려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너무 울어있다면 이 부분을 촉가위로 너무 많지 않게 최대한 바짝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다시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실이 끊어졌을 때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앞뒤로 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실에다가 바늘을 끼워주세요. 우선 잘린 실은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으로 당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분을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혹시나 앞에 한 땀만 했는데 뒤에가 끊어진 경우에는 바늘로 이렇게 빼서 앞뒤로 한 땀씩 이렇게 실이 다 나와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새로운 실을 이용해서 이어가 주는데요. 바로 밑에서 이어가면 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렸다면 마지막 구멍에서 한 땀 위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중앙을 맞춰서 동일하게 앞에 있는 바늘 아래로 한 땀 넣으시고 당겨서 이 부분을 풀리지 않도록 뒷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 있던 먼저 원래 뒤에 있던 실을 이용해서도 아래로 한 땀. 해서 양쪽 딱 당겨주시고 이 잘려있던 요 실도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쭉 바느질 다 진행하신 뒤에 몇 단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몇 단 더 진행해 주신 다음에 이 위에 있던 이 잘려져 있는 실도 한 번 더 앞뒤로 꽉 당겨주시고 이 실 당기면서 가위로 바짝 잘라줍니다. 앞뒤로요. 이렇게 잘라주었으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라이터로 찢어줍니다. 이 라이터는 너무 오랜 시간 그을리게 되면 가죽이 그을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초 정도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터 문통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쭉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모두 바느질 다 해주셨다면 반대쪽과 같이 위로 감아서 마무리 해줄 건데요. 앞에 있는 바늘 먼저 위로 감아서 뒤에 있는 첫 번째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감아서 뒤에 있는 첫 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천천히 고리 당기면서 이 고리가 옆이나 이상한 데 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양쪽 같이 잡고 꽉 당겨주셨으면 이번에는 안 쓴 쪽 실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쓴 거니까 이걸로 반대쪽 것도 동일하게 위로 감아서 뒷면 첫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천천히 당기면서 얘가 이렇게 X자로 꼬여서 안 예쁘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보면서 옆으로 나란하게 당겨주세요. 양쪽 같이 잡고 꽉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만 아래로 한 칸 내려와서 이 두 번째 땀까지 두 땀을 겹쳐 놓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바늘 또 아래로 내려와서 두 번째 구멍에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두 땀이 됐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던 거, 이 첫 번째 구멍에 있던 게 한 칸 아래인 두 번째 구멍에 넣어 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두 땀 만들어 줬습니다. 앞뒤로 하셨다면 당겨주신 다음에 쪽가위로 바짝 자른 뒤에 라이터로 지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셨다면 이 부분 실이 나와 있는 부분 라이터로 지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 작업 모두 끝냈다면 저희 여기 잘려져 있는 면, 단면 마감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더 고르게 마감하기 위해서 봉봉해드린 사포로 가볍게 한번 갈고 나서 단면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를 이렇게 대시고 가볍게 위아래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약간 평평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여기 딱 잘려져 있는 단면 앞면으로 넘어가서 긁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포질 해줍니다. 이렇게 디귿자로만
사포질 해주시면 되고요. 윗면은 사포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사포질을 모두 끝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재료는 토코놀과 천 그리고 헤라입니다. 반드시 T라고 적힌 토코놀을 준비해 주시고 B라고 적힌 본드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 처음에 단면 마감했던 것처럼 여기 디귿자 사포로 갈아준 단면에 마감해 볼 건데요. 우선 조금만 묻혀서 단면에 고르게 얇게 펴발라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한 번에 토코놀 바르고 문지르는 것이 아닌 부분 섹터를 나눠서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이 정도 토코놀을 발라주신 뒤에 손으로 고르게 펴주시고요. 이 사이사이 틈에 허옇게 끼는 거 없도록 전체적으로 손으로 일단 열심히 문질러 주시고 앞으로 넘어간 게 있나 없나 중간중간 확인도 꼭 해주세요. 이게 넘어간 채로 오래 두면 그 부분만 진해져서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바로바로 제거해서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켰다면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서 광택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저는 여기 잘려져 있는 단면까지 둥글게 마감을 하고 싶어서 천을 정면, 살짝 앞면, 살짝 뒷면, 살짝씩 둥글게 마감해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조금 더 예쁜 단면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지르는 건 얼마나 문질러야 하냐면요. 단면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만족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광택 올라오면 적당하다 싶을 만큼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만큼 문질렀을 때 보시면 손으로 만졌을 때는 이게 거칠거칠한 게 없고 손에 묻어나는 게 없는 상태이고요. 눈으로 봤을 때도 광택이 올라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디귿자로 전체를 한번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한 번 더 또 올려서 문질러 주는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디귿자로 단면 마감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면에서 광이 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 테두리부터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마모가 최대한 늦게 일어나고 내구성이 높아지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게 살짝 튀겨도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저희 오늘 배색 카드 지갑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가죽공방이었습니다.